시작합시다. 김국민이 어떻게 지냈어? 저는 매번 여기 이제 올라오는 주가 될 때마다 열린 주간이어가지고 한 주가 너무 밖에서 지내니까 힘들어서 오는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안 와도 돼. 학교 생활 잘 해? 어때? 네, 괜찮아요. 약간 아직까지는 벽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네. 항상 옆에서 있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아파서 못 오고 있어. 되게 좀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시작해요. 영화 만드는 걸 2학기 때 시작을 하는데 그 영화를 감독이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글을 다 쓰고 이제 아파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아프길래? 몰라요. 근데 걔도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걔가 원래 신문부 부장인데 제가 그때 석이어가지고 거기도 대타를 맡고 있고 그 덕에 저도 뭔가 배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잘 지낸다는 거지? 네. 저 그거 봤거든요. 동금이님이 나온 연극, 그 학교에서 한 연극을 보내줘가지고 영상?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동금이님이 되게 여려했는데 연기도 잘해? 우와 좋던데? 대박. 그때 처음이었는데 지혜의 날이라고 저희 개교 기념일 기념해가지고 토요일날 모든 3주체가 다 모여가지고 학부모 교사랑 학생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막 그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슬픔이었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고대와 현대를 나눠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비극에 저가 있었고 거기 장르이 비극이요. 아니 그 주제가.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되게 엄청 힘들어 하는데 주변에서 뭔가 위로를 해주는데 그 애가 원하는 대로 위로를 안 해준 거죠. 약간 관심이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그런 거. 그게 약간 집단도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도 집단 생각났었어. 그 영화 보면서? 네. 어땠어요? 연극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쓴 거잖아요. 그 학생이. 근데 연극 좀 봤을 때 연극인이 봤을 때 전문가가 보시기에 퀄리티를 말해야 되는 거. 근데 나 되게 일단 공감이 많이 갔어. 왜냐면 나도 사춘기 때 나는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지 말고 힘을 내, 네가 무너지면은 나는 어떡해, 엄마가 이제 이러거나 그런 게 전혀 위로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었어가지고 약간 주인공이 아무한테도 그걸 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되게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전달이 잘 되고 공감이 많이 되고 난 되게 잘 봤어. 좋았어. 그거 궁금하시면 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근데 다른 밴드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러네. 그러면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아, 그래? 지하학교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나와요. 지혜 날이랑 다른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 유튜브에 있는 거야? 네. 아, 그 링크는 올려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 고대 비극은 오이디푸스였어요. 은근히는 들으니까 어때? 내가 좋다고 하고 연기도 좋다고 했잖아. 그 되게 저는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 감을 못 잡고 막 처음에 막 그랬다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 게 되게 느껴졌어. 그래서. 연출이 저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그 다 배우들이 다 걔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들이고 그리고 막 교장쌤이 엄마로 나왔는데 이게 장난 아니시던데. 몸 받쳐서 하시던데 교장선생님. 맞아요. 그 교장쌤 연기가 진짜 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걔가 연출을 처음 맡은 건데도 되게 잘하고 이제 선배들도 기강 잡고 막 잘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퀄리티보다 그냥 동규민님이 막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연기로라도 막 이렇게 친구가 죽은 상황인데 장례식에서 친구 3명 있어요. 근데 엄청 슬퍼한단 말이야. 얘가 왜 죽었지? 좋은 애였 근데 그 중에 슬퍼하는 게 제일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감정 표현이 좋다. 나머지 둘은 약간 걔를 이제 처음에는 뒷담도 많이 까고 약간 그런 그런 애들이요. 약간 그래 좀 떨떠름한 건가? 약간 슬퍼하기에는. 슬플 때 다 슬픈데 약간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굳이 이런 진지한 얘기 해야 돼?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 연극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순수하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이 있어. 열린 주간이 뭐예요? 네. 학교를 다 나가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른 공간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체험학습 같은 거로. 근데 저번에는 명성 캠프 갔다 왔고. 근데 저는 그 연극 좀 가서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뭐 삼촌이었나? 삼촌도 나오고. 아니, 오빠? 하여튼, 그 나오는데, 그 입장에서 그 죽은 아이가 죽기 전에 힘들어할 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참아. 그러고 하거나, 뭐 엄마는 요것만 참으면 돼.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나. 그런데 그 다들 주변에서 다들 애쓰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해서 얘기하지만, 걔는 그게 되게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연극이 끝난 다음에 왜요? 아니 왜? 연극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연출을 했던 애나 뭐 썼던 애나 같이 나와서 이제 뭐 대화도 있었어요. 공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걸 누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답을 안 주는 거야. 그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얻으셨어요? 그게 이제 사춘기 애들의 엄마와 아이들과의 갈등의 그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냥 그거에 너가 지금 할 일이 있고 뭐 이거를 잘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구나 괜찮니 그냥 그 힘든 거 자체로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지금 이런 게 있고 이런 할 일들이 있고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다른 말들이 더 많이 나아지면 이제 사실 그런 건 걱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조언이고 충고지. 네. 이거 지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거는 나도 힘든 거 알고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냥 힘든 건데 그걸 또 공감받길 바라는데 거기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진짜 짜증나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죠. 그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절 이어가면 잔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나는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한테 이런 말이 그러니까 너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걱정도 된다. 그리고- 넌 어떤 말을 듣길 원하냐. 그치. 네가 원하는 위로는 뭐니? 이걸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게 차라리 상대한테 더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게 또 와닿을 것 같거든요. 다 지랄이야. 왜? 그럼 몰라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몰라요. 그럼 힘들겠구나 된 거죠. 답은 자기가 찾는 거야 결국 다 그냥 각자. 근데 옆에서는 그럼 어떻게 액션 취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아니 이제 만약에 자살할 만큼 힘들다고 하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 뺑소니를 확 죽었는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이런 과거들이 있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우리 그런 애 아니었다고요 이러면서 그 이제 다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걔는 삶에 막 그런 좋은 게 많이 없었어요. 자기도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과거로 막 돌아가서 이때 뭐 상황이 어땠고 막 이런 비유를 받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자살을 대신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별거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나도 해결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했던 거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계속 이렇게 화이팅 해야지 뭐 더 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게 엄마 마음이라는 것도 알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엄마는 지금 내 상태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있도록 내버려둘 마음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만약 슈프림 말한 것처럼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 친구들이랑 많이 해요. 지금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뭔가 일도 많고 되게 일은 많은데 그게 안 따라주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냐 학교에서는 이렇게 일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주말 빼고는 없거든요. 주말도 토요일이 없고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네. 바쁘겠다 진짜. 정신도 없고. 배신님은 좀 어떠세요? 무슨 생각해요? 지금 플리님 얘기한 거, 수플님도 얘기하고 캔님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많이 연습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는데 정작에 그 상황에 또 저도 이제처럼 뭘 어떻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거 안 하려면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들이랑 얘기 좀 했어요? 얘기를 따로 안 했어. 따로 안 했어. 그냥 가끔씩 흉터 좀 보자.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네. 네. 그랬어. 플리님은 지난주 있었잖아.
그럼 친한이랑 같은 얘기를 해요. 있었어? 지난주랑 같은 얘기 했어. 아니 지난주 여친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물어본 거야? 나는 그게 궁금해. 아, 진짜 궁금했어요. 그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서연이 궁금해하고도 얘기는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진짜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서. 아니 그게 연극에 대한 궁금증인지 연극이 아니고 그냥 삶에 대한 삶에 대한 궁금증인지 궁금, 그 내용을 가지고. 뿔리님이 지금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궁금증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보면서 정말 저건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현재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펠리님이 이거를 그 문제를 저희한테 묻고 동금이한테 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요. 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이게 동금이의 문제는 맞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궁금한 게 왜 이상하지? 불안한 거 아니면 불안해. 아들이든 딸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걸 알았고, 근데 정말 누군가 힘들 때 어떻게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으로 대받아치시는 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다고? 그러면은 슈플님 말에 본인이 답을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찾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뭐 아들에 대한 얘기인지 뭐 또 딸에 대한 얘기인지 저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로봇이에요? 로봇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 적응하려고 입력값 데이터가 되는 거야? 인간 세계. AI한테 물어보면 진짜. 아니 본인은 힘들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야 힘내, 야 다 지나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뭘 듣고 싶지 모르겠어. 그걸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본인이 남편한테 서운한 게 뭐야? 뭐예요 남편한테 서운한 게 핵심이 뭐야? 뭐긴 뭐예요? 같이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애들 키우는 거나 빙그레 또 웃고 있어 또. 아니 딸한테 서운했던 게 뭐예요? 딸한테 서운했던 게 뭐야?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서운했어? 방에 처박혀서 엄마랑 얘기를 안 해서 서운했어? 후자죠. 그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했잖아. 같이 있는 거 원해. 사람은 힘들대. 근데 그게 좀 싫으면 싫을 수도 있고. 그거를 집단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질문을 하면 진짜. 같이 있는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걸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연한 아이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여신님은 아들한테 뭘 기대해? 아들이 지 손목 긋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일 생각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거 원해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게 뭐야 아들한테? 안 긁었으면 좋겠다. 진짜. 안 긁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면 좋아요? 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고 아들한테. 엄마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정말 중요해? 약간 말할 마음?
엄마한테 이제 믿고 그렇지. 그런 어떤 관계에서 같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 사람들 다 그거 원해. 뭘 자꾸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때 자했을 때 수플님이 전에 수플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얘기를 해보라고. 좀 진솔하게 무슨 마음이냐, 왜 그랬냐, 왜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왜 또 다들 아니 진짜 너 당황스럽다. 지난주에 뭐 하고 가셨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근데 아니 그냥 또 긁으면 치킨 사줘. 이게 뭐야? 왜요? 먹고 빨리 나라고. 그럼 잘했다고 딱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강화를 할것 같은데 그 여신님 행동. 자기가 팔을 걷는데 엄마가 치킨을 사다가 엄마가 날 잘했다고 하는 걸 계속 그어야지. 그럴 것 같아. 좀 그런 애는 본인이 좀 포기해야 돼. 진짜 그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아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애면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스플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떤 의도에서 그 치킨 사서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믿어주는 건 뭘 믿어서요? 그렇게 행동했는데 뭘 믿어서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난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면 그게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신님 내가 꼴찌를 해왔어. 네. 그 성격 엄마 저 꼴찌를 했어요. 아이씨 괜찮아 뭐 어쩌냐 괜찮아 힘내. 이러면 내가 꼴찌를 하면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심이에요? 네, 진짜로. 아니 본인이 회사에서 잘렸어. 근데 남편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괜찮아 여보 힘내. 이러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안하다. 그래도 남편이 날 비난하지 않네 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이래요. 그렇게. 그래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애가 자해했는데 엄마가 치킨 사줬어. 야 먹고 빨리 나. 내가 자해를 하니까 치킨을 사주다니. 계속 자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애가 할 거면 그 정도로 지능이 낮고 그 정도로 사회성이 없으면 걔는 그냥 좀 포기해야 된다고 마음을. 그 정도일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애들은 자해 안 해요. 그렇게 그런 정도 생각 없는 애는 자해를 안 해. 그치. 자해를 하는 지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원래 뭐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욕을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 좀 그런 거 사주면서 아니 근데 이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제 가치관하고 이북식. 가치관하고 너무 달라서 좀 혼란스러워. 그럼 본인 직장에서 잘리면 남편이 엄청 비난하고 때리고 이래야 본인이 정신 차리고 여보 괜찮아 그러면은 정신 안 차리고 계속 놀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자기는 아니면서 남들은 그럴 거라 생각해? 이 얘기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지난주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오신 분 얘기 좀 해보셔요. 느낌 안 나. 근데 지난주 얘기했잖아. 자해보다 아예 감정에 집중해주고 무슨 마음인지 물어보라고. 여신님은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 얘가 자해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꽂혀 있는 거 맞아. 너무 불안해서. 네, 맞아요. 그건 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잘을 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 알고도 그러면 애도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나라도 되게 불안할 것 같아. 왜 말을 안 하지? 왜 뭐 아무 반응이 없지? 제가 이런 뭐 이렇게 해도 나 상관 안 쓰나? 약간 무관심할까?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다 치킨을 사다 주고 치킨 사다 주면 진짜 센세이션 하겠죠. 이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치킨을 왜 사줬지? 근데 먹고 나으래. 그럼 그래도 엄마가 비난하지 않는구나. 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본 친구 중에 자해를 하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니까 더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다 걱정해주냐. 어떤 일 잘하면 그냥 같이 치킨 먹으면 돼.
가끔은 그게 별로 큰일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해주는 게 그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핵심을 몰라서 지난주에 가서 집에 가서 아이하고 더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얘기를 안 하시면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뭐 비난하면 또 잘했지. 아니, 비난 말고 이제처럼 그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거를 이번 주 가서 얘기하면 되지 뭘. 아무튼 욕하고 싶다 그랬잖아. 무슨요? 수플님이랑 통화했는데 수플님 대화를 하면 자기는 너무 화가 난대. 자기 욕을 해주고 싶대. 그래서 왜 욕을 하냐. 욕을 해서 멈출 것 같으면 세상 아름다워지겠네. 진작에 안 했지. 그럼 다 욕하고 때리고 패고 어떻게 하면 다들 착하게 살겠네. 근데 저는 여신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막 너무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신님이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아들이 견디기 힘든 거랑은 좀 별개로. 지금도 얘기하면서 눈물이 올라올까 하는데 그 정도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잘했다 그러면 너무 진짜 속상하고 계속 그게 아프고. 방법이 될까 봐. 그게 진짜 걱정되고. 아니 근데 여자님 자해를 반복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자해? 뭐 자해 안 죽으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잘 많이 했어? 그냥 좀. 얘기 좀 해줘. 저 자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해도 뭐 아닌 척 하고 있었어? 말 끼어 들어야지. 말안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 왜 얘기를 안 해? 어쨌든 뭐 좀 했는데 듣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쌓아두는 것보다는 좀 하고 또 해봐야 사람이 좀 그 감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해는 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아 그래요? 그럼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난 처음에 죽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이라는. 죽고 싶었으면 뛰어내렸죠. 죽고 싶었으면 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 그것도 막 시나리오 막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불안해.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는 게 자해인데 그 자해를 어쨌든 내가 안 죽을 정도만 해요. 그리고 약간 청소년기 때 막 저도 자해하고 자학하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 혼자 있다는 감각이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통제감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해라는 게 내 신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적당히 아플 정도만, 내가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만, 죽지 않을 정도만 이게 하고 이러는 게 그게 통제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한다고 죽진 않아요. 그 지금은 어때?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압박감이 있으면 자해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나를 통제. 이제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떡해? 이제 제가 그걸 해소할 방법들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뭐 개인 밴드 올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를 해소하고 이럴 게 있으니 이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럼 집단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해를 선언한 자해 나가서도 해야 된다는 답이 결론이 내려지네요. 지금 이 집단을 통해서 아니 결론 뭐지? 집단을 하고 안 하고 아들을 집단에 데려오시겠다는 결심인 거야? 뭐야 이거? 대화하고 싶죠. 집단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성장 과정이라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성장 과정. 자해를 하는 게요. 저도 자해를 하긴 했는데 청소년기 때 저는 너무 아파서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은데 긋고 이랬는데 그치 밤님이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내 주변의 모든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감각을 느껴보고 싶다. 그걸 내가 통제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밤님이 말한 거랑 똑같이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이 너무 깝깝하고 한국은 진짜 특히 약간 더 달리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게 힘들었던 건데 좀 이제 대학교 나가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좀 아쉽네요.
저는 약간 자해하는 건 너무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성인이 돼서도 했거든요. 상담하면서 끊었어요. 상담하는 와중에 끊었어요. 왜냐면 상담사가 너 자해 더 하면은 상담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끊었었어요. 그래서 참았었는데 그때 원래 저는 칼로 긋진 않고 그냥 자학 정도만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칼을 이제 그었는데 사실 저는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기분이. 그 아픈 감각이 되게 좋았어요. 그 별로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았고. 그래서 약간 해방감이 있어. 약간 저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공포감이 좀 올렸어요. 아, 내가 이거 중독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약간 사람들이 알아요. 다 느껴요. 이걸 한다고 좋은 것만 느끼는 게 아니고 좋고 부정적인 감정도 다 느껴요. 그러니까 애가 했어도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를 안 했다가 친구한테 알렸다가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걸린 거거든. 당연히 죄책감 있지.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했으면 엄마 나 이랬어. 자해된다 시간은. 막 애들끼리 자랑하고 막 이랬겠죠. 진짜 그게 너무 좋고 막 이랬으면은. 근데 혼자 있는 생각이 좀 무섭고 그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하면서 엄마한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안 보이는 곳에 했어요. 아니 여기서 결론이 나와. 엄마 아빠는 의미가 없어. 결국에 그냥 밤님도 나야 이제. 밤님도 결국에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애가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겠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겼을 때는 멈출 수 있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밥이나 잘 먹여 그냥. 제가 자해한 친구를 봐서 그런지 저도 막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약간 이걸 딱 봤을 때 약간 칼이 더럽잖아요. 그게 소독 안 하고 소독이 하니까. 안 되니까 파상풍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상풍을 안다고? 동근이님? 대단한데? 이제 철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뭐 세균들이 또 엄청 많고 여기 그 피가 이렇게 불구탕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여기 이렇게 막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아니 걔가 그 구석 갖고 온 거야? 아니 걔가 그래서 보여준 거야? 나한테 보여줬어. 긋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어. 흔적을. 진짜 그냥 진짜 완전 촘촘하게. 그러니까 보여줄 애들은 그냥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청소년기의 문제도 있는데 아니 왜 남의 자식을 관종으로만 진짜 이게 무슨 정계지? 항상 보건실 가서 여기 밴드 붙이고 있고. 아니 그래서 걸려가지고. 본인만 안 하면 돼. 파상풍 걸리고 위험하니까 하지 마.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교수님 어때요 지금? 얘기도 듣고 스프림이 한 얘기도 듣고. 아직은 불안함이 좀 있긴 한데 아까 케이님 얘기 듣고 해도 되긴 했어. 근데 아직부터 좀. 아니.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 많이 불안하다. 아니 근데 너가 또 할까봐 한국에는 불안하고 거의 다 그런 현상들이 있네요. 북한은 저기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래요. 무슨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고. 잘해. 진짜 힘들 때 할 생각도 안신이 없는 게 아닐까 북한 사람들은. 자하고 뭐래 자기를 때리는 거. 때리고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아까 스크린 했던 얘기는 어때요? 부모들은 의미가 없다. 밥이나 잘 해줘라. 네, 그 말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됐고. 네. 돈이나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장가 갈 때 돈이나 주세요. 그럼 최고야. 그게 최고. 안 해주고 싶어. 돈 씀씀이를 보면. 자해하고 싶어지겠어 아들이. 그러니까 걔. 아들도 갑갑하겠다. 왜요? 여신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요? 계속 모든 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여신님은 아들의 모든 게. 그냥 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데 여신님이 하는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너무 애가 못마땅한 애야. 그냥 뭔가 늘 부족하고. 그게 아들 느껴지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랑. 그냥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여신님 씀씀이가 큰 게 아니고 여신님이 지내온 환경이랑 아드님이 지내온 환경은 달라요. 아니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계획적이지 아니 못하면 용돈 어떠냐. 받아서 쓰잖아요. 용돈 더 달라고 해요 애가? 아니 뭐 돈 훔쳐요? 아니 아니 그거 뭐 아니 문제야. 계획적이지 못한 시대야 지금은. 요즘 젊은 애들은 계획이 없어요. 어차피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을 안 세워요. 어? 어떻게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 음. 계획이 없어. 요즘 애들은. 슈플님이 말하는 요즘 애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동급이 포함이에요? 아 여기까지 포함이야. 그냥 우리 밑으로는 다야. 아, 슈플님도 계획 없잖아.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만 계획 없는 거 아니잖아. 슈플님 잘 살잖아요. 네, 내려놓으려고는 해요. 이제 목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자기 계획이 있고 남의 계획에 맞추죠. 네? 자기 계획이 없고 남의 계획에 맞춰요. 누가? 요즘 애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은 엄마의 계획에 맞추고 누구의 계획에 맞추고 나의 계획에 맞추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열심히 지금 학교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치?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자퇴시켰거든. 봤어요. 나와. 우리 학교는 이제 선택 수업이니까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더 괴롭다. 대학 가려면 족 같으면 안 하면 돼 그냥 인생은. 그래 선택했다가 또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빠지면 돼. 마지막 미수 돼요. 뭐가 그래? 미수. 미수? 미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수하면 통지표에 이제 나오죠. 통지표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아, 뭐 내가 뭐 학점이나 이런 게 뭐 안 돼서 졸업을 못해? 이게 그 일수를 채워야 게 있어요. 근데 거기 학력 인정인가? 네. 아니야? 미인가야? 네, 그냥 괜찮아 그럼. 그런 것도 없네. 검정고시 없는데 어차피 그래. 검정고시야 너는. 아 맞아. 그래 뭐 괜찮아. 그렇게 크게 상관있는 것도 아니네.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가서도. 한두 개는 해도 돼. 그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여기도 그만 다니고 아니 싶다. 제가 요즘에 자본주의라는 수업을 빼고는 다 이제 뭐 공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딱 하니까 다른 애들 공부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아니고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수업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걸로. 네. 좋네. 여기 형이상학도 있거든요. 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 교수님도 참 괴롭겠다. 어린이들 놓고. 아니 교수님이 실험 시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를 지역교에서 하면 어떨까를 시범교육 하는구나. 여신님 여신님 아들 답답하겠다는 말 듣고 좀 어때요? 마음이? 좀 속상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대하는 이제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자책하는 마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좀 불안이 높은 거 알거든요. 그 불안 때문에 이러는 이 불안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거 불안을 가지고 아드님을 이해해 보세요. 아드님이 내 성격이면 애새끼가 자해할만 하겠다. 내 생각은 불안이 높으면 걔도 불안이 높은 얼마나 성질이 더럽겠어 아드님도. 그럼 씨발 족 같으면 긋는 거지. 이거 어디다 풀어. 그걸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을 죽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불안하면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거나 그런 게 그래서 얘기를 해줘. 야 엄마도 족 같아서 탈북한 거야. 씨발 인생이 원래 족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심하지 않게만 해라. 인생이 원래 족 같은 거니까 풀 방법도 좀 찾고 그러면 되지. 어제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석이 없는 얘기를 했죠. 그냥 쉬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하라니까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자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여진이랑 저런 거에 똑같잖아. 본인이 또 불안하네. 다 살게 돼 있어. 뭐 못 살면 뭐 죽는 거지. 뭘 이렇게 다들 아등바등. 아 근데 아무튼 여신님이 불안할 마음 너무 이해가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불안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엄마도 불안이 많고 그래서 약간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불안을 멈출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불안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복싱 시켜줘, 복싱. 복싱 왜 하려고 했는지 알겠네. 좀 해소돼. 같이 불안을 푸는 거 어때요? 네? 같이 불안을 아니야 그거 안 돼. 일단 같이 있으면 안 돼. 엄마 자꾸 끼지 마. 맞아. 그냥 인생에. 치킨만 사줘. 그리고 이제 복싱 이런 거 그래 불안해가지고 그건 격하운동하면 왜냐면 맞아. 격한 남을 때리라 그래, 내가 남을 이제 차라리. 맞아. 남 때리고 살라. 그래 자해할 바야 남 때리고 맞아. 아, 네, 그거 좋아해요? 좋아요. 지금 하겠다 봐. 너무 그래. 그런 거 좋아할 만하네. 지금 조금 해소가 되는. 아니 드럼 치거나 아니 그런 걸 아니 격한 운동을 해야 돼. 크로스핏. 아니, 그 복싱해서 좀 얻어맞고 때리고 이래서 그걸로 대신 자해하라고 해요. 그래. 맞는 것도 효과가 있겠네. 아, 그럼. 아, 네. 그럼 그래. 아 지금 조금 안심되네. 넘어가도 돼요? 예 예. 반님 얘기 좀 해. 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어. 안 멀쩡한 멀쩡해? 사람이 죽고 싶다면 최근에 그냥 이사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죽고 싶다 약간 그냥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고 할 것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몸도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뭐가 스트레스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 그냥 이사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저번에 이사할 때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뭔가 일 같은 거 도맡아 해서 했어요. 약간 이제 K님이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때가 좀 많이 생각나서 압박감이랑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내가 물리적으로 이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이걸 또 해야 또 회사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 이 굴레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어쨌든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대출 받는 게 더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청년 버팀목을 받는데 은행에서 막 엄청 까다롭고 뭐 소득이 얼마가 되고 이걸 또 계산해서 해야 되고 이사 집을 봐야 되는데 또 이사 집도 대출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컨디션을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될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 위치나 어떤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자극이 많은 거예요. 진짜 평소에는 한 100가지 자극으로 살았다면 요즘은 한 10,000가지의 자극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계속 틈만 나면 그 매물 계속 보고 나한테 막 20개를 보내 거의 하루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나마 어제 좀 집 보고 어제 좀 무리해서 집이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데 그 전까지 계속 불안하고 엄청 불안하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진짜 자해하고 싶다라는 근데 뭐가 생각이 불안한 거야? 모든 게 다 망가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죠, 그냥.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이쪽 집을 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좀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와요. 우리가 나가고
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지금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해야 다음 대출이 나가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구하냐? 뭐 그래. 그리고 다음 집 어떻게 구하냐? 위치는 어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약간 밤님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만갈래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집주인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부동산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이제 유선 어머, 그 K 어머님이 이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돈을 갚고 그 시기에 어떻게 대출을 어떻게 신청하고 또 은행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부동산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있는데 나는 또 회사 생활을 평일에 해야 돼. 어때요? 이런 마음이면 자리하고 싶은 거 이해되죠? 그럴 것 같아. 좋았어.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거든. 근데 또 이렇게 집단 오면은 또 열심히 사람들도 얘기 들어준다. 열심히. 근데 이번 주에는 힘들다고 글을 3개나 올렸어. 내가 근데 3개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겠다 어느 순간 죽고 싶다. 어떡하지? 죽을 순 없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일단은 그 대출은 이게 순서대로 해결이 됐어? 돈 갚고 이거 하는 거는? 돈을 갚는 건 K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기로 해서 그 이제 각 중도 상환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럼 이제 그 대출 진행할 수 있고 그 대출 진행하는 것도 지금 이제 집이 융자가 있는데 그 이사 가는 집이 그것도 이제 선 상환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좀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에 은행을 가서 이게 심사가 되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그것만 스트레스 받으면 돼. 집 컨디션 안 좋으면 조금 욕하면서 살다가 이사 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거 너무 신경 쓰면 너무 힘들어. 나머지 뭘 신경 써? 집 컨디션이나 그냥 집이나. 진짜 모든 상황을 생각해요. 뭐 이사 가다가 뭐가 삐끗해서 못 가면 어떡하지? 막 그날 돈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 모든 걸 생각해. 이런 거 엄마 잘하잖아. 이야. 촌철살인이다. 그렇겠다. 이런 거 좀 해줘. 우리 누다임 센터 젊은 친구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집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뭐라 그랬지? 감정 빼고 그냥 순발력이 좀 좋다는 기계적으로 거. 일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집이나 이사하거나 할 때 아빠 그때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거 많이 알지 않을까. 그래. 아 근데 엄마 지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니, 엄마는 별로 감정표가 없어서 그냥 프로토콜대로 잘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막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막 전세가 뭐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 처음부터 하나까지 계속 그냥 주변에도 물어봐. 이제 뭐 근데 주변에 또 아는 사람이 있겠어? 그나마 이제 집단 하니까 좀 그나마 좀 넓어졌으니까 물어볼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또 그것도 물어봐. 근데 세세하게 다 하나 물어볼 수 없잖아. 인터넷에 다 검색하고 결국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것들 많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요즘 전세 사기 이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막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사실 불안이지. 내가 이게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게 그렇다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불안인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불안하다고 느껴?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고 사는구나. 다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왜 몰라? 전세를 뭐 본인만 얻어? 세상에 전세 안 얻는 사람이 어딨어? 어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세 어떻게 얻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다 듣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야 사람들 다 힘들겠다. 이걸 어떻게 살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알았어요. 부동산이 모든 게 다 엮여 있잖아요. 정치, 경제 다 엮여 있으니까. 좀 자본주의 배우더니 너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중앙은행 그거 배우고 있어요. 아니, 거의 모든 걸 다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밤님은 그 생각은 아직도 좀 있어요. 약간 밤님이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 좀 덜 하긴 한데 근데 K님이 시간이 더 많잖아.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지금.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K님이 진짜 많이 몰라. 못 믿어. 못 믿었지 당연히 저번에 있었을 때 아니 저거는 그렇지. 근데 내가 대출 알아보러 다니고 월요일에 아니, 그래도- 은행도 내가 가는 거
거잖아. 아 그래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고마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되게 믿음이 의지가 되지 엄청.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압박감이 좀 어떠냐고. 덜 하지 저번이 했던. 덜해. 내가 의지를 많이 하지.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많이 의지가 도와주려고 하고 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그럼 다행. 근데 여기서 주로 일을 하고 도와주는 느낌인 거예요, 강님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없어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서 해야 제가 실행을 제가 약간 입력값을 줘야 돼. 계속. 네. 근데 저 이번에- 실행은 열심히 해요. 아니 집 컨디션이 좋아야 돼 이런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없어요. 그럼 여기도 아무 컨디션 보는 것도 여기야. 응? 뭐라고? 집 컨디션을 보는 건 케이니. 집이 뭐 깨끗하고 이런 거를 여기서 중요시하고 채광이나 제가 이런 거. 오래 있으니까 집에. 나는 그냥 거리만 사실 저는 거리만 중요하죠. 회사에 가까운 거리, 뭐 적당히 잘 지낼 거리, 약간 이것만 중요하지. 아니 그러면 매물을 본인이 보지 말고 찍어주면 되지. 야 이 지하철역에서 반경 얼마 안에서 네가 원하는 집을 봐라. 그러니까 일단 매물 자체를 몇 개 못 봐요. 그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조건 알려줘. 여기서 보라 그러면 되지. 이게 어쨌든 지금은 집을 어쨌든 구했으니까 됐어. 괜찮은데 밤님도 약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약간 나한테 그래서 원래 처음에 혼자 보러 다니겠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몇 개 보고 그랬잖아. 얘기하겠다 얘기했지. 그냥 난 자기가 같이 보러 다니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뭐 그럼 좋지. 근데 그게 좀 덜 수 있다면 그래서 거림 들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아 돈만 신경 쓰면 돼. 대출. 그래. 이거 돈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좀 견딜 수 있어. 너무 아빠가 대출은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내가 그래.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감독님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뭔데? 내 마흔 넘어가지고 부동산이란 걸 처음 가봤어 혼자서 진짜 아, 한 번도 그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더 쪽팔린 거는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더 창피한 거야 그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돈을 쪽팔려서 어느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 어떻게 말을 하지 100만 원짜리 어디 구해달라 그러지 이러고서는 부동산을 일주일 못 갔어요 집은 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게다가 부동산 가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너무너무 낯설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감에 완전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때 저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창피했거든요 돈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는 그때 막 그래도 그나마 전세기라도 전세라도 하지 나는 근데 쪽팔렸어 정말 그때 이혼하고 혼자 집 살고 네, 그럴 때 혼자 집 구할 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돼. 감정적으로 공감. 부동산 가서 뭐 얼마?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그치 쪽팔려서 어떻게 그래. 구해 아 진짜 너무 좀 쪽팔렸겠다 진짜. 보증금 100만 원. 그게 왜 쪽팔려요 너무 적은 돈. 내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돈이 거니까. 없으니까 그때 자본주의. 어느 지역에서? 천안? 저 천안 천안에서. 근데 있어요? 보증금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집이 있는 것 같아. 천안이면 보증도 있는데 나 이거를 미국 가서 해야 되는 어? 미국 가서 부동산 해야 된다고? 아니야. 또 방법이 있어. 거기도 한인 사회가 있고. 근데 미국은 좀더 단순해 월세밖에 없어 월세나 그치, 맞아. 그치, 맞아. 월세나 걔네는 매매밖에 전세금을 없어. 낼 일은 없지. 근데 거기 역순동에 안 살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시려고 그런 이사 거예요? 근처로 보다가 이제 2호선 라인 보다가 지금은 신대방 쪽으로 자리를 이제 잡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본가랑 가까워져서 그래 본가 도움 많이 받으면서 지내자 이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냥. 지금 본 집은 어때요? 지금 본 집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사실 신축이고 새 집 그냥 새 집이라서 풀옵션에 뭐 다 좋고 그래서 뭐 거기서도 되게 협조를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대출에 대한 그래서 좀 많이 월세가 마음이 조금 세긴 한데. 월세가 좀 많은데 그냥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 더 낸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지금보다? 그럼 합쳐서 60 정도 더 낸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 그 정도 투자하면서 살자 약간 네. 하여튼 이사 날짜만 그게 피곤하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열심히 해서 건물 하나 하고 불안에 떨면서 빨리 대출 받고 그치. 우리 집 가난하니까 돈 쓰지 마 이러고 했던 거야. 그쵸 그게 이해 다 되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 안 받을. 정말 서울에 집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죠 성인 돼서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살 것 같지
수풀님 왜 웃었어요? 어? 왜 웃었어요? 아니 나도 전세를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 아 그래서 전세가 너무 힘들어. 요즘 전세가 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사건이 너무 많아. 힘들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튼 살면서 이사가 제일 스트레스야. 어쩐지 너무 많아. 아니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좀 나 혼자 견딜 수 있고 아끼면 되는데 이사는 이게 양쪽이 너무 많이 걸려있잖아. 돈이 있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걸리고 맞아. 하니까. 문제는 자본주의야. 맞아. 내 돈으로 집을 안 사서 이게 다 문제야. 맞아.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이동해서 이걸 다 날짜를 다 맞춰야 되거든. 돈 가지고 집 사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맞아. 그래도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집주인분들도 좋으셔서 뭐 세입자가 정한 건 아닌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돈을 돌려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주인. 지금 집주인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행이다. 돈이 좀 있나 보다.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냥 좀 그래서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진짜 누수한테 매일 전화했을 거야.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 저 전화도 제가 다 했어요 집주인한테. 맞다. 그거 있는데 진짜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통화하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요. 그냥 제가 배운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일 때 집을 사야 인생이 그렇지 않아.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낮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건 회사가 강남으로 가버리면 그냥 이사를 해야 돼. 근데 박년도 진짜 직장 오랜만에 온 거잖아. 그쵸? 그쵸? 네. 한 6주, 7주? 그 정도는 아마 그렇게 진짜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번 주에 그렇게 글을 3개 올릴 만큼 상태가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집에 해결됐으니까. 좀 해소됐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말이 되면 좀 스트레스가 반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 회사 때 너무 긴장돼 있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긴장도도 많이 낮춰지고 좀 풀리고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칭찬도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고 별일 없고 집이 좀 잘 되면 좀 아무래도 내 컨디션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좀 더 좋아지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지금만 약간 좀 견디자 이러고 있어요. 이사 가면 지금보다 여기 오는 길 거리는 어떻게 돼요? 훨씬 거리는 가깝지 않나? 더 가까워요? 조금 멀어지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네. 못 올까봐? 예, 좀 일수가 줄어들 것 같은 더 잘 올 거예요, 아마. 좀 한마디 좀 해줘. 여신님 되게 신경 쓰잖아. 사람들 안 오는 거. 담임한테 한마디 좀 해줘 좀. 좀 지금처럼 이제 횟수가 줄지 말고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사 가도 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뭐 알아서 아신 거예요? 후자. 뒤에 거. 답은 정해져 있어. 이거 후자도 있죠.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박님한테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 오니까 이제 그랬어요. 나 혼자 올 때 계속 물어보셨어. 부모님은요. 미시드림이랑 여신님 둘 다 항상 물어보셨어. 진짜 그래서 아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제가 그랬던 거고. 아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짜증이 난다. 자주 보고 싶다. 이래야지. 네, 그렇게 하면 더 서운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드님한테 하시고 여기한테 짜증을 내라고. 저는 이제 일을 해결하면서 모든 게 좀 지식이 없다,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말이 좀 위로가 됐어요.
저희 이국 사람이 여기 와서 모든 면에서 다 그리고 저는 또 남편이 더군다나 또 중국 사람이라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저희 불안해서니까 남편이 아니고 또 시력이 가깝 제가 다 알아서 이제 저 매물을 본다거나 한 것도 제가 붙여져 있다면 제가 볼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서. 근데 저는 북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저 창기에 와서는 거기서 볼 줄도 몰라서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들도 처음 해보는 건 이렇게 좀 더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거에 그걸 알려줘야 돼. 좋았어요. 아, 좋았다. 이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실을.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차보험 가입할 때도 아, 거기 막 머리 아프고 이제 머리 쓰기도 싫고 이 한국 사람하고 살면 이 한국으로 다 맡기고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알아서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견디고 되게 그런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차량 보험 1년에 한 번씩 뜨는 거요? 예. 싼데 해가지고 그냥 계속 연장해버려. 싸봤자 얼마 안 싸요. 그 처음에는 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설계사 이제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다이어트를 하면 그 금액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알아서 그거 지금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따지고서요. 그거 다 따지면 그거 피곤해서. 어제 좀 피곤하게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따 조금 따지고 에이씨 낫다 싸. 이거 그냥 해버려 그냥. 그거 다 비교하는 거 못 살아 그거. 맞아요. 언니 얘기 안 해도 돼서? 네. 괜찮아? 건강은? 건강은 좋아요. 괜찮아? 네. 통풍? 통풍도 아픈 거 없고 약 안 먹고요. 아, 약간 좋아졌어요. 당뇨도 그렇고. 야 맞다고요? 어떻게 했어? 정상 수치가 좀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운동했어? 무슨 하는 그래도 그 전에 좀 관리했던 게 좀 효과가 나타나고. 무슨 관리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식단. 식단. 그때 좀 했던 먹는 게. 거 조심했지. 요즘은 좀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막 먹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그렇게 됐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이거는 살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주의하면서 신경 쓰고 있어요. 좋네. 돈도 아껴 쓰고 있고. 근데 이사할 땐 진짜 돈 좀 편하게 써. 네. 돈 아껴 쓰지 말고 직장이나 계속 다니면 되니까. 그래. 다른 얘기들 합시다. 수풀님 제가 그 아들 아픈 거 걱정했을 때 어떤 마음 들었어요? 어떤 마음? 별마음 없었는데. 그냥 약간 저는 좀 마음을 쓴 거거든요. 아니 그냥 걱정해 주는구나 했어. 그냥 근데 그러고 또 답이 없어서 답장을 또 안 했더라. 진짜 왜 그랬어? 결국에 답을 안 해. 일부러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짧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보내. 왜 자꾸 뭘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는 것도 마음 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잘하세요. 그냥 한마디만 보내. 그래 그럴 때 그냥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걱정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지. 또 뭐 괜찮냐 물어. 졸라 이거 귀찮아 또 쓰는 게. 우플이 원래 카톡 하는 거 별로 그냥 세상이 귀찮지 않아. 다 귀찮아요? 뭐 이렇게 연락 귀찮아요? 너무 많이 와. 귀찮아.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거야. 아니 뭐 이제 상담 못한다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왜 못하냐 아들이 아프다 많이 아프냐 물어봤죠.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저번주에 아파서 못 나오신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좀 어떤 애가 한 번에 슬쩍 너무 내가 가볍게 얘기하는 걸까?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아파서 못 나오셨다는데 아픈 건 어때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 같은 조금 미안함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지셨다고요? 지금 가볍게 아니, 이런 거 가볍게 하면 되네. 가볍게 많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되지. 난 알겠어요. 그래서 상담 못해서 서운하지 않아요 요새?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래? 뭐 그날만 못하는 게 아니고 연계되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그날 이렇게 되는데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아이들 이제 뭐 이렇게 하세요. 이래도 좋잖아.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냐고. 그냥 걱정만 됐냐고. 예, 걱정만 해요. 걱정만 됐어. 그리고 아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사람도 없고, 아니, 없어서라기보다도 지난 순간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축구랑 해서 신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그래가지고 훅 놀랬고 그런. 아, 수풀님도 아팠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못 나오신 거예요? 아니 글을 안 올리셨길래 결석 신고는 안 늘 안 올리세요. 기대도 하지 그래요? 말아요. 좋았어. 기대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둘이 근데 안 올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나도 일반 집단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날따라 아프겠구나.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뭘? 둘이 이러니까. 뭐 싸우려고 그래, 오늘? 그건 아니야? 그냥 평소 가졌던 생각? 네, 이번 주 내내 솔직히 그 생각 들었었어요. 수별 왜 지난주에 저한테 관심 가지고 그래? 왜 안 특별하게. 올렸지? 그러면서 왜 안 올렸지? 그래서 내가 수필 자체 개인적으로 신경 쓴 게 아닌데 그 브리더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줘. 말이 안 되는 브리더다. 이렇게 생각해줘. 그 생각했어요. 아니 지난주에 여신님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아드님 얘기하고 사실 저도 개인 상담을 못해서 저도 되게 좀 궁금하고 걱정됐었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저 끝나고 가서 그 마음을 물어봐 주시면 엄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셨구나. 이제 생각 없이 대답 올렸다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그러지? 그 전주에 제가 많이 울고 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또 그래. 어쨌든 좋았어요. 요즘 저희 관계가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조금 그게 지금 피부로 느껴지고 아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처음에는 남편하고 많이 우재했어요. 남편한테 다 말하고 내가 먼저 불안하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말 안 할 수 있는 건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예, 스프리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 불안감이 해소돼서 좋았어요. 제가 끝나고 좀 걱정돼요. 저 문자에서 여신님 어떤 얘기 하셨냐고. 좋았어요. 물어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한테 할 수 있으면 수플링 같은 사람이 돼준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물어주고 걱정한다고 하고 근데 애가 뭐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싫어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거절받는 그럼 더 화가 나가지고. 그 화나는 거 이제 스프한테 풀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 순간 못 참겠는데 그거 참았다가 근데 나중에 아니 약간 싸워야지. 화나면 잠깐만 하고 이제 스프한테 전화. 이렇게 해야지. 여신님도 그때 스프린 밴드에다 막 써요. 네. 퍼붓고 싶다. 아드님 욕을 저한테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개놈의 새끼. 그래도 돼요?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욕할 거 참고 그냥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그런 화가 날 때 제가 밴드에 썼을 때 조금 해소되는 건 느껴봤어요. 제가 그때 그 미실님한테 그때 그런 그 한 번에 서운한 얘기를 했을 때 가면서 그때 막 울어오르는데 밴드에다 올리니까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예성 저한테 욕하세요. 아드님요. 같이 욕해드릴 테니까. 이상하지 없는 새끼야. 옛날에 아들이 그때 학원 보내달라는 게 복싱 학원 아니었어요 그때? 맞아요. 잘 됐네. 뭐가 잘 됐어요? 그때 안 보내주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스님이. 예. 근데 뭐가 잘 됐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복싱 배우게. 어째서 지금 일 다 듣고 오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 얘기 해가지고. 그 얘기 했는데 똑같은. 이실님 혹시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게 정상적인 스탠스야. 저게 막 방긋방긋 드는 거는 긴장돼서 하지 않아. 그런 거구나. 말투가 좀 세서. 지루할 정도로 평안해요 지금. 진짜요? 이게 기본이구나. 너무 지루할 정도로 편안해서 이번 주에 뾰족한 거 보시고 자해하고 싶으시다고. 그 미실님이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내 인상이 되게
되게 쌀쌀맞았거든요. 저요?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은 이야기 하기 아니, 전에 오늘이요? 아니면 오늘이에요. 아까 와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야기 안 할 때도 이렇게 긴장되나 보다. 이야기를 해야만 이렇게 와. 그 오늘은 그래도 긴장 많이 안 하고. 아니 그냥 그 상태가 편한 상태래요. 그 쌀쌀맞아 보이는 상태가 편한 상태. 몰랐어. 나 쌀쌀하다 보는데 몰랐어. 진짜. 그냥 이야기하면서 웃음이 이렇게 좀 띄었고 지금은 아, 그래요? 예, 긴장감이 놀리는데 옆에서 좀 그러니까 여신님이나 나처럼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나 좀 알아볼 수 있을 법한. 저도 이렇게 느꼈는데 아, 그러세요? 그때부터 조금 기운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여기 안 앉으셔서 싸웠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참을 이렇게 파고들 수가 없었어요. 다들 느꼈구나. 편하다니까 좋네요. 저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아니 뿌니님 둘째는 괜찮아요? 얘기했어? 뭔 얘기? 둘째 상태 많이 안 좋아. 왜? 어떤 상태가 약간 관계가? 그 얘기하면 또 욕먹을까봐 주춤하는 거예요? 뭘 또 무슨 얘기니?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배 아픈 건 계속 아프고 알아요. 라면을 밀가루 먹 예민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밀가루를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파요. 근데 라면은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어요. 라면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니? 그때 좋대요. 그래? 어떡하지? 하여튼 제가 최근에 얘기한 건 그 엄마가 없다고 숨어서 먹지 말고 그냥 내놓고 먹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학교는 가고? 학교는 지난주에 아파서 학교 안 갔었다가 월요일 날까지 또 좀 안 좋았었거든요. 월요일 날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안과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라고 했고 그날 제가 재택하면서 막 극진을 해드렸는데 그날 좀 상태가 좀 좋아지시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다니고 있어요. 특이하네. 진짜 모시고 살기 힘들다 시. 이번 주에 동국이가 그 디즈니 만화 그 엘리멘탈을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어제 내 식구가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렇겠네. 어휴 경축이라 이거. 근데 많이 기대를 하고 나갔지만 가서도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조금 먹고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안 보면 안 돼. 괜히 나왔어.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보면 안 되는. 나와 놓고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아, 영화를? 괜히 나온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영화 보기 전에 겁먹을 때? 막 그러더니 막 그러더니 진짜 생기. 아무튼 아니 근데 의학적 소견이 뭐 있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안 좋은 게? 그게 작년에 아팠을 때 병원을 계속 갔었고 병원을 가면은 뭐 신경성 위염이라고 신경성 위험. 몸이 예민하구나. 괴롭겠네 사는 동안. 어떻게 맨날 차가운 거 먹고 그래서 그치. 여름에 그런 애들 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입맛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몸도 안 가가지고. 여기 아들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4개를 먹어요. 배탈이 날고 많이 그렇죠. 먹는다. 아니어도 배탈 나죠. 근데 하지마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죠. 지가 먹어서 진짜 몸이 정말 아파봐요. 그래서 네가 작년 9월 때까지도 안 아팠잖아. 안 아플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줬는데 뭐 잠깐 듣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라면을 먹어요. 아니 그 아픈 게 참을만 하니까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더 안 좋아질까 봐 먹지. 그렇지. 그냥 병원만 잘 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는 깨달았어. 이제 깨달으셨어요? 좋네. 어제 걔 때문에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원래 우동을 먹으려고 했는데 예, 그 밀이 안 좋아서 이제 쌀을 먹었는데 동금이 짜증 나겠다. 씨. 짜증 진짜 나서 이 새끼. 지금? 진짜. 근데 오늘도 동금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는데 할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귀찮다. 아니 조금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가워. 어제는 내 아이스크림도 사줬어. 아기가. 원래 안 사줬어. 그러니까 누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물어보고. 이제 아니 가족 중에 신경이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많이 예민하셨던 것 같고요. 신경? 저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 예민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얘 좀 많이 저희 큰 오빠도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가족에 이렇게 찾는다면 아이들 상담은 받아요? 상담을 받으려고 해서 이제 외부에 그 말씀을 해줬던데 했었고 예약해놓고 했는데 날짜가 오면 계속 얘가 아프고 거부하고 그래서 저랑 한번 못했어? 싸우고 그러다가 연기하고 그러다가 한 번 못했어요. 이 걔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돼 안돼. 그걸로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상담을 진짜 받고 싶다고 할 때까지 우리 센터 데리고 오지 마. 다른 센터에서 맞아. 계속 그렇게 해야지. 여기 왔다가 몇 번 받고 아니다 싶어서 이러면 평생 안 오게 돼. 에어컨 좀 낮춰도 돼요? 하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 그 온도를 좀 더 시원하게 해도 돼요? 온도를 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아니 하여튼 똘리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 내내 둘째 때문에. 동금이가 얼마나 착한 애였어. 그러니까. 키우기. 얼마나 자기 길 찾아서 잘 그러니까 가. 엄마랑 얘기도 하고 딴 것보다. 맞아요. 고마워요.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저는 뭔가 신나는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저는 이게 현실에 있는 것보다 저는 상상을 해서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래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진 저를 상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막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어떤 집을 찾아봤고 뭐 집값이 얼마고 막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다 해주니까. 저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 가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면허도 따야 되고. 내가 이런 코드가 둘이 좀 코드가 맞아 이러면. 그래요? 좀 맞아요. 맞아요? 어머 정말? 천진 나빠가지고. 맞아. 꿀님 너무 좋으시겠네. 뭐가요? 동금이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얘기하고 하면. 그런 건 좋죠. 그런 건 좋죠. 이렇게 꿀리님 좀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 좋아 보여요. 제 얘기를 막 하고 싶을 때 전화 안 하는 거죠. 좋다. 할 일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미실님은 뭐 할 얘기 없어? 괜찮아요? 그 혹시 진로 상담도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진로? 유학 상담. 유학? 뭐 심리 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정보나 그 이제 저번에 제가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돈 많이 든다고 그 좀 제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시니까 그쪽에 돈 많이 쓰면 돼. 돈 많이 나도 쓰면 쓰는 거지. CC 커뮤니티 칼리지도 들어갔다가 대학으로 파입을 많이 해.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 들어. 돈 엄마 아빠 수입으로는 커버가 안 될걸? 그 정도야. 얼마나 들어요, 대충? 한 학기 이렇게 사립 때는 한 학기 몇 천씩 들어. 그게 몇 천원. 와 장난 아니야. 떡씩 들어 진짜. 커뮤니티 컬리지 가요? 아니 커뮤니티 칼리지는 싸고 유니버시티는. 그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할 때 이제 좀 돈을 좀 모으려고 그때 이제 알바비 이게 알아가지고 안 돼. 그걸로 안 해. 만약에 궁금하면 내 내담자 중에 미국 걔도 나왔고 걔 동생이 이번에 갔거든? 좀 물어봐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약간 유럽으로 많이 가지. 그렇지. 유럽이 학비가 싸고 생활비는 좀 되지만 그래도. 근데 차라리 대학은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스콜라십 받아서 미국으로 가. 한국 수능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한국 수능? 약간 제가 지금 이제 토플 학원도 알아보고 있고 좀 이제 완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가 대학을 미국으로 가잖아? 거기서 잡을 못 얻으면 다시 한국에 와야 돼. 네. 그러면 진짜 할 게 없어.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딱 그 디즈니 회사 들어가는 거 딱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좀 커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렇게 점수나 그런 게 막 그것보다 이제 뭔가 그 일에 대한 그 진심 뭐 그런 거 그리고 막 얼마나 얘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보잖아요. 아니 미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보낼 데 없어? 아, 저희 공부민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 말고 친척 없어요. 형제 없어? 안 되겠다 요 아무튼 계속 알아보고 궁금하면 돈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래 마무리 좀 합시다. 저 먼저 하면 그때 저번에 그 집단 아버지 장례식 가서 그때 생각 많이 났거든요. 그 당시 우리 아빠 죽었을 때 생각 많이 나는데 그때랑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많은 게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아빠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약간 삶을 포기한 상태로 느닷이 밑에 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삶을 지금 약간 살고 있는 게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2의 삶?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도 있고 돈도 이제 그땐 막 아예 뭐 될 때라 되라고 막 번외대로 다 써버렸는데 요즘 저축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를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이제 원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감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 상담에 도움이 됐어 안 됐어? 아 당연히 됐죠. 너무 됐지. 나랑 있던 집단은 그게 하려고 꺼낸 거야. 문제가 없으시네. 둘 중에 뭐가 더 도움이 됐어? 순위를 꼽자면 자유님이지. 나랑 5년을 했는데. 그래. 그래서 진짜 세상. 내가 그때 상담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때 느닷임을 내가 와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고마워, 다행이란 마음이 있어서. 뽑아줘.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재밌잖아 이렇게 좀. 너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고 가끔 힘들고 이래도 버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자연님한테 연락했나? 응, 연락했죠. 이상입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했구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알았어. 이거면 됐어. 알았어. 개인 상담이 도움이 됐다 이거면 됐어. 달같이 물어보는 거. 관심 있으니까 그렇지. 저 하면은 일단 K님 얘기 마무리 때 좀 갑자기 좀 들어서 아까 들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집단이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오늘 헤드라인 뽑을 수 있었는데. 아니 이것도 뽑을 수 있어. 근데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되게 힘든 순간들인데 계속 많이 버텨냈잖아요. 최근에는 또 나나님이랑 갈등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애써서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뭐 딴 것보다 이제 밤님 이렇게 만나서 더 많이 안정된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좋고 그래서 저는 아까 수플님이 여신님이랑 플리님한테 뭐 부모보다는 믿을 사람 있으면 아이들이 나아진다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직 이제 미성년자니까 챙겨줄 부분만 챙겨주고 하는 거지. 뭐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보다 뭐 다른 어떤 관계, 다른 세상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옆에서 좀 해줄 것만 해주면 되고 뭐 결국에는 걔네들 인생 걔네들 사는 거니까 좀 이렇게 애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고 너무 걱정하고 하면은 애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부담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K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K님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살면서 관계가 또 생기고 나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친이나 플리님도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애 자퇴하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계속 좀 걱정을 하거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는데 또 생각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자기가 뭐 잘못 뭐 그래서 내가 입 다물게 하는데 요즘 힘들어. 애한테 하지 마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게 부모의 한계구나 싶어서 애들 때문에 힘들 여기서 또 얘기하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동금이님은 뭐 진짜 집단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마. 올 수 있을 때 오고 어차피 본인이 거기서 새로운 관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는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밤님 많이 힘들어 걱정했는데 집 해결도 좀 괜찮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저도 오늘 미슐린 뭐 얘기 편하게 해서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약간 긴장했나? 말이 처음에는 없어서 그랬는데 좋아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일단 평일에 막 그렇게 글 쓰고 이러면서 계속 리액션을 해주시잖아요. 댓글 써주실 때도 있고 그게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개인 상담 안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챙겨주고 뭔가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돼요. 그리고 미실님이 늦게 와가지고 왜 안 오시지? 그래서 고민하고 좀 신경이 쓰였는데 오셔서 막 저한테 막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그 얘기 듣고도 뭔가 공감이 많이 돼서 힘도 되고 되게 좋았어요. 그 편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신님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끌리님은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게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이래도 갑자기 약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느껴져서 그냥 좀 얘기 좀 하지 약간 좀 답답한 것도 좀 있었는데 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금이 오랜만에 봐서 좋고 잘 지낸 것 같아서 좋고 오늘 되게 와서 보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얘기도 계속 해주고 그리고 K는 내가 많이 의지하고 있고 아까 좀 물어서 속상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되게 뭔가 대견해 많이 이상입니다. 네, 저 할게요. 저는 우선은 밤님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듣고 놀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라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안고 있는 이만큼이었는데 그래서 놀랐는데 어쨌든 얘기하면서 좀 나아졌다라고 하니까 좀 나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좀 신기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왜 나한테 얘기하면 힘들다고 했어? 라고 서로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사 대출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잘 돼야 돼요. 네. 기도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뭐 K님도 좋아졌다고 하고 박님도 뭐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미실님도 오늘 좀 편안해 보이니까 사실 저도 살짝 긴장했거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편하구나 그리고 좋았어요. 그리고 여신님, 마태님 얘기는 들으면서 저도 자꾸 아주 생각이 나고 같은 느낌이고 같은 생각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자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 건지. 진짜로 우리 아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 했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처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할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플님이 한국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다들 걱정해줘서 얘기해줘서 기억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지난주 안 나오셨길래 동급이 없으니까 이제 개인 상담 없으니까 놀러 가셨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네, 아팠다고 해서 아프셨나 했는데 지금 또 운동복이신 거 보니까 다시 회복된 것 같고 좀 신경 써서 고마웠습니다. 노다시님은 어저께는 이번 주 근황을 안 올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오셨나요? 올렸는데 어제. 그래요? 늦게 올리셨을 거예요. 예약 거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딱 올려. 그래요. 그렇구나. 무슨 얘기였길래요? 이번 주 느다시는 이번 주 느다시는 근황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담사라고 하면 막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자퇴가 왜 문제야? 아니, 나는 걱정할 거리가 없게 만들. 나는 자퇴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우리 아들이 내 꿈을 이뤘지. 나도. 뭐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 신경 쓸 것이 많고 어쨌든 똑같이 다 살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뭐 지금 아들이 이제 자퇴하고 집에 있을 텐데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잘 지내는 거 그런 거 없어. 그걸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속이 또 뒤집어지는데 많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니, 사리사욕을 채워. 이게 자퇴한 아들을 데리고 여행 다니려고. 사리사욕을 채우면 돼.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날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하학교 가고 나서 되게 뭔가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고 이제 원래 고등학생이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 막 여행 갈 때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걸림돌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했던 그 제가 선택한 대로 원하는 걸 하고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데여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근황을 여기서 털어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연극 얘기 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못 봤으니까. 그래서 링크 올리면은 한 번씩 봐주세요. 다행입니다. 저는 그 아들 얘기를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하는 게 조금 좀 눈치가 보였는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다들 이제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게 좀 해주시는 게 좀 안심이 되면서 또 좋았고 또 K님이 그때 거기서 저를 공감해주는 불안이 높아서 그때 조금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다 제 잘못으로만 지금 막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좋았고 그리고 또 K님이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지금 좀 뿌듯하다, 좀 막 마음이 행복하다는 게 같이 행복해지는 느낌? 저도 지난주에 그 비슷한 마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행복처럼 느껴지고 그때 그 기분이 다시 이제 살아났고 반님은 이제 그리고 지금 반님하고 저 K님 좀 스타일이 좀 다르게 봤거든요. 반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개인적이지 않고 그렇게들 보시죠. 좀 놀랐어요. 좀 내가 잘못 그런 시각이 없구나 이런 거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집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더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와닿고 근데 지금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같이 불안이 막 올라왔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불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가지는 지금 해결이 지금 되고 있다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감이 전혀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좋아요. 일단은 해결이 돼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덕구미님은 처음에 봤을 때보다 확실하게 이제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집단이 좋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보면서 우리 아이도 여기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고 그래요. 일단 그리고 미실리는 좀 무서우니까 계속 기다리게 되나? 진짜로. 그리고 좀 무서운다는 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늦네? 조금. 근데 딱 들어와서 인상이 좀 막 이렇게 쌀쌀맞아가지고, 아, 저쪽에 뿔리님이 앉아서 그러나? 좀 이게, 그런 거 하면 좀, 그러면서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할 때는 웃으니까, 그 다음 저도 좀 안심이 되고, 옆에서 좀 불안했거든요. 인상이 쌀쌀맞을 때. 그리고 스플릿은 좋아요. 일단. 요즘 제가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게 이제 다시 이제 개인 상담을 시작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게 끝났는데 이제 그런 문자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뿔리님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느다시는 마지막에 저희 그 부모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하게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늦잠을 잤거든요.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문자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쉬겠다고. 그럼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병원 갔나요? 아니요, 갔다 왔죠. 지난주 갔다 왔죠. 오늘은 아니야? 네. 오늘 쉬고 싶었어요. 개인도 쉬고 싶고 집단도 쉬고 싶고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토요일 하루라도 한번 집에 있어보자 정말. 애들도 안 만나는 날인데 오늘은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는 날인데요. 침대에서 한 민기적 한 10분? 그러고 일단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그러다 결국 와가지고 계속 하품만 하고 있잖아. 와가지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미안해. 나 진짜 뻑 깨웠어요. 내가 이렇게 쌀쌀하다 보인지 몰랐어. 그렇구나. 얘기 안 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미실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호응을 하나도 안 해줄 때도 내 말하는 게 지금 그런가? 하면서 그다음 눈치 보이게 되면서 그다음 수위를 조절하게 되는. 제가 요즘 말을 반응을 다른 사람들 할 때도 이제 전혀 반응을 딱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느껴져요. 피곤해서 그렇대. 일단 내 마음은 그렇게 보여요. 신경 쓸게요. 뭘 신경을 쓰고 그냥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동구미 처음에 동구미인지 사실 모르고 누가 인사를 하길래 어쨌든 이렇게 안내면서 인사를 했는데 되게 표정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구미를 날 싫어하는구나. 뭘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 자기네들이 뭐 연예인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 싫어. 속으로. 아이고. 아니 동구미한테 왜 그래? 앉아 있었다고. 내 평안에서 이런 말 못해요. 나 진짜. 아니 여기 비워둔 거야 미셸님 위해서.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세로 못 가겠다. 비워둔 거야 일부러. 맞아. 고마워요. 방금 얘기 들으니까 정말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 정말 하나하나 그다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나도 이해도 가고. 참고로 5만 원짜리 집에 1년만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 아무도 신경 안 썼어. 왜 다시 언급해? 다 까먹은 거를 다시 쓰면서. 정말? 너무 쪽팔려서 얘기하고 나가지고. 또 캔이도 얼굴 바로줬고 플래닝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할게요. K님이 마무리 때 좀 이렇게 지금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족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좀 K님이랑 밤님이 되게 좀 서로 의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이 또 보기 좋아. 그래서 약간 좀 든든한 면이 있어요. 집단에서 이렇게 둘이 되게 안정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 좀 그런 느껴지는 좀 안정감이 좀 있어, 집단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빠지면은 약간 좀 뭐지? 좀 허전해. 한 사람만 오고 막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저도 밤님 그 뭐지? 처음에 이제 막 결혼하고 막 전세 얻으러 다니고 막 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전 좀 많이 견뎌졌거든요.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어렵구나.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한 발 떨어져가지고 아,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 이번에 한번 좀 배워보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나,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나,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좀 불안함이 좀 덜 하고 아, 그래 이거 내가 이걸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밤님도 너무 좀 망하면 어떨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둘이 의지하면서 살면 되니까 뭐 누추한 데 가서 살아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배워본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좀 불안함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님도 좀 앞으로 그렇게 해봐.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좀 덜 불안해요. 그리고 뿔리님이랑 동금이님이 진짜 집단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지금 되게 관계도 많이 회복하고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랑 너무 다르게 지금 보이거든요. 저도 약간 관계도 그렇고 각자의 그런 마음 상태도 그렇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뿔리님도 되게 많이 변한 것 같고 동금이님이랑 아드님 이렇게 대하는 모습 보면은 좀 가끔 이제 좀 속 뒤집는 질문들을 해서 그렇지. 뿔리님도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좀 동금이님은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뿔리님도 좀 그렇겠다. 그래서 서로 의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둘째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때 얘기 듣고. 그래서 뿔리님도 힘들고 걔도 좀 힘들겠다.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 원하는 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으니까 걔도 좀 사는 동안 힘들겠다 좀 싶어가지고 계속 좀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어려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제 아이들도 여신님 아드님처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막을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런 고민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아버지랑 사실은 좀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때 이제 저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하고 살 때인데 한번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제가 여기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찢어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별 묻지도 않고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빠. 그래서 그냥 꼬매준 거예요. 데려가서 왜 그랬냐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다쳤냐 꼬매자.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꼬매고 왔거든요. 응급실 가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때 좀 아빠의 좀 애정을 느꼈어.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으니까 그게 좀 하여튼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는 저는 애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뭔가 큰 좌절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아드님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생기면 말해라 이렇게 하면 얘기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성적 안 나오면 족같지기고 잘 하고 싶죠. 그래서 좀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옆에 그냥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 보기로 쉬고요. 마치겠습니다.